It is clearly now the will of the Parliamentary Conservative Party that there should be a new leader of that party and therefore a new Prime Minister. Is that absolutely nothing and for her is going to stop us with getting on. So how did this get destroyed? 네, 이슈 인사이드 시작합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 사임권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유럽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영중 PD 특파원, 지난 7일이었죠. 존슨 총리가 보수당 대표를 사임하고 총리직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를 바라보는 현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프랑스 언론들은 존슨 총리의 사임에 대해 대체로 별로 놀랍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영국 언론들도 오만함의 대가, 유통기한이 지났다, 광대의 몰락 등의 표현을 써가며 존슨의 사임을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고요. 런던 시민들 역시 대체로 존슨의 사임 소식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올해 초에 이뤄진 여론조사에서 영국인의 66%가 총리의 사임을 원하기도 했고요. 영국의 한 맥주 회사는 존슨 총리의 사임을 축하하는 기념 맥주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맥주도 있었군요. 이번 사임의 원인은 아무래도 거듭된 거짓말 논란 때문이겠죠? 네, 과거 성비 전력이 있던 인물을 원내 부총무에 임명한 일이 발단이 됐습니다. 이에 존슨 총리는 성비 사실을 몰랐다고 했는데 이 말이 거짓으로 확인된 거죠. 지난해 말 터진 파티게이트 거짓말이 반복된 겁니다. 코로나 봉쇄 기간에 집무실에서 파티를 벌인 뒤에도 존슨 총리는 파티는 없었다고 거짓말을 했었죠. 지난달 당내 신임 투표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뒤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보수당이 패배하면서 존슨 총리의 입지는 더욱 위태로워졌고요. 패배 직후 드러난 이번 거짓말이 결국 사임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네, 후임 결정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새롭게 오가는 게 있나요? 네, 일단 존슨 총리는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총리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발도 많습니다. 야당인 노동당은 불신임 투표를 통해 존슨 총리의 사퇴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며 심지어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즉각 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당 내에서는 이번 내각 사임에 신호탄을 쏜 자비드 보건부 장관, 수낙 재무부 장관을 비롯 트러스 외무부 장관 등의 이름이 후임 총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영중 PD 특파원 고맙습니다. 존슨 총리의 사퇴 발표 좀 예상을 하셨어요? 어떠셨어요? 사실은 전혀 못한 게요. 사퇴 발표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존슨 총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총리가 할 일은 부여받은 막중한 권한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퇴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장관들을 비롯해서 50여 명의 관료들이 줄사퇴를 하니까 영국 정치사상 드문 일이라니 결국은 사퇴까지 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저는 그 사임 발표하는 연설 장면을 봤는데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저도 좀 인상적으로 봤습니다. 특히 좀 존슨 총리의 그 태도라고 할까요?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라면 인상적이었는데 그렇죠. 뭐랄까 굉장히 당당하고 네. 담대하게 왜냐하면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퇴진하는 분이니까 좀 침울하고 어떤 우울한 그런 연설이 되겠거니 했는데 오히려 영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보수당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또 본인 재임 기간 동안에 뭐 브렉시트를 완수한 점, 뭐 코로나19 사태를 유럽에서 가장 먼저 극복했다는 이런 어떤 치적을 그렇죠. 자랑하는 것 같은 네. 그런 좀 애티튜드를 보면서 참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 하고 많이 역시 다르시구나 네,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만둬서 슬프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절에 오래 있고 싶었나라는 생각도 함께 했었습니다. 이 존슨 총리가 초반만 해도 인기가 상당했었잖아요. 뭐 사실 돌풍을 일으켰던 것은 맞죠. 2019년 이제 선거 때만 하더라도 1987년 이후로 보수당이 이렇게까지 어떤 지지를 받았던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돌풍을 일으켰던 인물이었고 뭐 트위터로 네. 이렇게 소통을 한다든지 아주 자유롭고 개방적인 듯한 그런 말투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호불호가 갈라지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걸 또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있었던 것이었겠죠. 근데 어쨌든 결국은 이렇게 임기를 채우지 못하게 됐네요. 네. 네, 참 오구당당한 정치인이었는데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뭐 스캔들은 워낙 많았습니다만 아무래도 방역 규칙을 어겼었던 파티 스캔들, 파티게이트가
했다라고 볼 수가 네. 있고요. 그 덕분에 뭐 재임 중에 뭐 방역 규칙을 어겨서 처벌을 받은 첫 번째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뭐 당내 신임 투표에서 재신임을 받았지만은 반대도 41%나 됐어요. 그리고 네. 방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뭐 여론이라든지 언론도 상당히 싸늘하고요. 일례로 7일에 나왔었던 이코노미스트지 표지를 보면은 이 존슨 총리 그리고 그 위에다가 클라운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거네요. 네,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몰락이라는 의미로 다운폴 이런 유명 인사들이 자리에서 물러날 경우에 다운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클라운폴이라고 썼는데 C와 L을 사실 붙이면은 D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게 광대 같은 총리가 결국 몰락했다라는 중의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한 보입니다. 번 더 비꼬았군요. 네, 여기에 도덕적인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지난 5월 같은 경우 영국의 물가 상승률이 무려 9.1%였는데 이게 G7 국가 중에선 가장 높았습니다. 네. 여기다가 브렉시트 문제도 있는데요. 브렉시트로 이 화물 운전사들이 사실은 위주 노동자가 많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갔다가 높아진 이민 장벽 때문에 못 돌아오니까 그랬죠. 이게 또 일종의 존슨 총리의 실정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네. 있었던 거죠. 네, 지금 존슨 총리가 물러나겠다고 말은 했는데 또 당장 총리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입장이잖아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뭐 총리직을 유지하는 것이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에요. 예, 지금 뭐 아니에요? 신임 투표가 있었고 그리고 1년 동안은 다시 신임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신 이제 당 대표 자리는 내려놓은 셈이죠. 네. 그래서 아마도 조금 더 시간을 벌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당 대표 자리를 내려놨기 때문에 뭐 권한이 있다라고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또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게 리더십 부재 상황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미련 갖지 그렇죠. 말고 빨리 내려와라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네, 존슨 총리의 사임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꽤 클 것 같아요. 반응들이 어떤가요? 네, 일단 이번 존슨 총리의 그 사임 소식에 우크라이나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존슨 총리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였다 이렇게 말하면서 크게 안타까움을 표현했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이제 러시아는 그는 우리를 매우 싫어하고 우리도 그를 싫어한다라면서 아주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국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액수만 하더라도 하나로 약 6조 원 정도에 다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G7 국가 정상들 중에서는 또 유일하게 존슨 총리가 이제 키우에 2번이나 갈 정도로 유럽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했던 그런 우방이었던 셈이죠.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각에서는 이번 일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이런 서방의 연대의 어떤 균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든든했던 동맹의 리더가 바뀌는 거니까. 맞습니다. 뭐 서유럽 국가 중에서 믿을 만한 건 사실 영국밖에 없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독일은 자치하고 프랑스도 최근에 러시아로부터 천연가스를 더 늘려서 수입을 네.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좀 망신을 당했었잖아요. 원래 그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렇게 국내적인 정치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니까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뭐 지금의 우크라이나 정책이 뭐 존슨 총리의 일방적인 정책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당적인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누가 네. 총리가 되더라도 사실은 뭐 비슷한 목소리를 유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영국은 존슨 총리가 나가더라도 영원히 우리의 우방국이다, 동맹국이다라는 부분을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